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 TV입니다. 오늘은 악교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악교는 홍삼의 기능성도 강화한다. 좀 생뚱맞은 얘기 같죠? 제가 논문 포함해서 특허도 출원했던 부분이라 후미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교는 아시니 젤라티눔이라고 하는 생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나귀 또는 소의 가죽을 물로 가열한 다음에 추출해서 지방을 제거하고 농축 건조한 교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나 소의 그 가죽을 가지고 가공을 한 거다라는 거죠. 지방을 제거했으니까 주로 단백질, 콜라겐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의학에서 이런 것을 악교라고 합니다. 자, 당나귀는 에쿠스 아시누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네요. 자, 에쿠스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급 승용차 이름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잘 달리는 말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아시누스라는 말은 당나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 속에 속하는 당나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보스타우러스 하는 것은 소의 의미인데, 보스는 소라는 뜻이고 타우루스는 황소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황소라 하면은 누런 소를 황소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라이어티 도메스티쿠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타우루스 종의 변종인 바라이어티, 변종인 도메스티쿠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도메스티쿠스란 말은 가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레티너로서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기원 식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원 동물이 되겠습니다. 악교는 동물 생약으로부터 유래된 생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원이라고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악교의 성미와 기경을 한번 보면 본초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평하다. 그러면 달고 평제다라는 말인데, 자, 단맛은 흔히 따뜻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제라는 것은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뜻이죠. 자, 평범하다 할 때 이 평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질의 것을 우리가 평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폐와 간과 신장 경맥으로 기경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폐는 우리 몸의 위쪽에 상초에 있고, 간과 신장은 여러분들 그리면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배 아래쪽에 그걸 하초라고 합니다. 자, 상초와 하초에 다 작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기경한다라는 말은 그쪽에 가서 약이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방적 효능을 보면 보혈지혈한다 그랬습니다. 보혈이라면 혈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이 보혈약을 쓰면은 아무래도 빈혈에 도움이 되겠죠. 이와 같이 협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혈이라 하면 피가 나가는 것, 출혈을 멎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혈을 멎게 한다. 그러면 이 악교는 출혈성 질환에 많이 쓰겠군요. 그쵸? 그렇게 하면 출혈 그러면 아유 선생님 출혈이 사람이 피가 나면 죽지 않습니까? 지혈하면 되죠. 자, 피가 나는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코피가 터져 나와요. 이것도 출혈이죠.
자, 피를 토해요. 토혈. 자, 객혈이란 말은 기침과 같이 이렇게 폐로부터 피가 나올 때 그걸 객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에서 피가 나오면 변혈 그랬고 대변 그렇죠? 소변에서도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출혈 또 그다음에 여성의 자궁에서도 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자궁출혈이라고 그래요. 자, 치질 걸려가지고 출혈이 나올 때 변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만 치질 출혈도 있죠. 이거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출혈성 증상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악교 같은 경우에 그 자궁출혈과 같은 질환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제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궁기교회탕 그러면 궁 이게 천궁, 귀, 당귀, 그죠? 악교를 말합니다. 교회탕 할 때 궁기교회탕 그러면 악교, 애 하면 쑥입니다. 쑥, 약쑥. 자, 이런 것을 자궁출혈에 활용하는 처방 구성의 생약이죠. 자, 그래서 악교는 이와 같이 출혈성 질환에 활용한다. 다음에 자음윤폐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을 보하고 폐를 윤택하게 한다. 폐를 윤기나게 한다. 축축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 폐는 보통 상초로 동하는 열사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허열, 과로, 허열, 그렇죠. 특히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 과로하게 되면 하초의 음액이 고갈되면서 상초로 열이 뜬다 그럽니다. 이걸 허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방의학에서는 음허화동이라고 하죠. 즉 신장의 음액이 부족해서, 다른 말로 신장의 호르몬이 부족해서 상초로 동하는 열, 이것을 음허화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동하는 열을 허열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음액을 하초에 보강해서 상초로 동하는 허열을 걷어줄 수 있죠. 물론 직접 폐에 음액을 넣어줘서 이렇게 허열을 걷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악교라는 약은 폐에 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신장에도 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장기에 전부 음액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허열과 같은 것을 다스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열성 증상들은 현대인들한테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도 공황장애 환자니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숨이 차서 할 수 없이 병원으로 쫓아가는, 응급실로 쫓아가는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이와 같은 악효라는 약이 잘 배합이 된 처방을 쓰면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황련 악효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물론 금원 4대가 중에 한 분이신 주단계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자음강화탕이란 탕제와 더불어서 자음강화탕, 음액을 넣어줘서 화를 걷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자음강화탕과 더불어서 물론 이 자음강화탕에는 이 악효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련악효탕과 같은 우수한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에는 악효가 들어갑니다. 이 둘 다 모두 음호화동하고 허열이 동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쓰는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현대인들한테 많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소양인들한테 그렇습니다. 오후만 되면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머리가 둔통이 오거나 이게 심한 발작이 오면은 공황장애 같은 발작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악효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효의 생약학적인 성분입니다. 여기 보면 교지란에 조콜라겐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피부와 혈압 조직의 주요한 성분이죠. 그러니까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 대단히 소중한 어떤 영양 물질이기도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주름 개선 관련해서 또는 이너 뷰티 푸드, 먹어서 이뻐지는, 피부가 팽팽해지고 이와 같은 이뻐지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이 콜라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악효도 그와 같은 효능은 기대할 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아미노산, 글라이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시스틴 또는 트리프토판 이와 같은 아미노산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왼쪽 그림에는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미노산과 조콜라겐, 그렇죠. 이 콜라겐은 이런 아미노산이 중합돼서 크게 중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양리작용을 한번 보면 혈액 응고 촉진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악효는 물론 지혈의 효과가 있으니까 혈액 응고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멎게 해주고, 자, 조혈 기능이 또 있습니다. 악효는 철분제제와 같이 철분제제보다 더 강한 조혈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혈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방효능에서 보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혈하지 않았습니까? 보혈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악효는 보혈제로서 우리는 기억도 하고 음액을 보충하는 보음제로서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보혈과 보음의 효능이 있는 그런 본초다. 본초라고 하긴 좀 동물생학이니까 어쨌든 본초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항천식 작용이 인정이 됐습니다. 기침을 가라앉히고 숨찬 걸 가라앉힌다. 이것은 폐에 음액을 넣어줌으로 해서 주로 마른 기침이 나거나 우리 아버지는 어허 으흐 하고 그냥 대문 밖에서부터 이러고 들어오셔. 자, 이런 경우에 사람이 살면서 고생하면서 육체가로 정신가로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들이 상처로 허열 같은 게 많이 동하고 폐 조직이 조고해지면서 이와 같은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부터 마른 기침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효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진해, 거담, 가래 삭히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자, 기타의 악리를 한번 보면 안티쇼크 작용, 그래서 과다출혈 시에 혈압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근육 위축증을 개선시켜 주었다. 이 악효가 간으로도 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에 음액을 보충하면서 간은 근을 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근 위축증, 근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은 간을 서간시켜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약이 간, 폐, 신장 이렇게 세 곳으로 기경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준다. 이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와 같이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준다 그럽니다.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미네랄이죠. 칼슘 물론 이와 같은 뼈와 치아뿐만 아니라 근육을 수축시킨다든가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준다. 보통 이것은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되지요. 이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준다는 양리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장애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와 같은 칼슘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이런 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항알러지 작용, 알레르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데 아귀의 정유 성분이 그런 성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추신경 억제 작용, 이것은 좀 진정적인 효능을 나타낸다. 악효가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방제는 제가 황련악여탕, 제가 한방 효능을 얘기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황련, 황금, 이것은 상초에, 황련은 주로 심장에 열을 치고 황금은 주로 폐에 열을 치는 약입니다. 치사제라고 할 수 있고, 작약은 물론 보혈제고 계자환과 악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악효는 보혈 보험의 작용이 있다 했습니다. 이 황련 악효탕에서는 보험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효능을 한번 보면 양음사화, 음액을 양생해서 화를 걷어준다. 주로 허혈을 걷어줍니다. 상추의 동화는 허혈의 증상은 두통, 약간의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익음, 영심, 익신, 영심, 신장에 기를 더해서 마음을 안녕하게 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장에 음액이 부족할 때 상처로 허혈이 동하면 가슴이 두근반세근반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럴 때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장에 음액을 보충하는 약이 도움이 되겠죠. 이런 효능을 아는 것이 육미지왕탕이라는 한방약이 있죠. 있습니다. 육미지왕탕. 이와 같은 효능이 이 악효라고 하는 항년 악효탕이라고 하는 이 처방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악효가 보험제, 그렇죠?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혈 보험하는 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주치는 음호화황, 이걸 음호화황, 이것을 음호화동이라고도 주로 얘기합니다. 음이 허해서 하초의 음액이 부족해서 화가 상초로 동하는 증상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황장애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고생하고 있는 신경증, 유로시스,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신경과에서 많은 약들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그때 처방받는 약들은 항우울제, 그 다음에 항불안제, 이런 약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런 황련 악효탕 같은 처방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물 상호작용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대 양약과 감히 이런 황련 악효탕 같은 약을 병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황련 악효탕과 양약 간의 신경안정제 양약 간의 약물 상호작용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임상을 할 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거의 부작용 없이 합방해서 병용투여해서 쓸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유튜브라고 하는 전 세계로 나가는 이와 같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말씀 한 말씀 조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앞으로 약물 상호작용 연구, 양약과 한방 처방에 서로 병용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상승하고 부작용은 혹시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향후 21세기 선진 의료 체계는 이와 같이 고통받는 환자들한테 양약과 한약이 병용돼서 투약하는 세계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의 체계적인 변환이 필요하고 또 식자들의 조금의 양보심과 사회를 위하는 사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리더하는 지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악교가 홍삼의 효능을 강화시켜준다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는데, 악교를 혼합한 진세노사이드가 강화된 홍삼 조성물, 이거 제가 등록한 특허 내용입니다. 왼쪽 테이블 한번 보면 일반 홍삼의 성분이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고 악교를 혼합해서 추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악교가 홍삼 액기스에 추가가 되면은 중량이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삼의 지표 성분인 알비안과 알지환의 성분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0.39, 약 0.4에서 1, 0.97, 1%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RB1은 인삼의 지표 성분이고 홍삼의 지표 성분이죠. 자, 알지환도 0.47%에서 0.937, 약 1% 가까이로 알비안과 알지환이 다 증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물만 가지고 추출하는 것보다 악교를 넣고 추출을 했더니 저렇게 인삼 함량이, 사포닌 함량이 늘어나더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진세노사이드의 용출, 추출 효율, 수율을 높여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악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일본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긴키대학의 국어 선생님 논문 중에는 저령탕의 악교 배제 이유에 관련된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장염을 개선하는데 텍사라고 하는 생약의 아리솔이라고 하는 트리터르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령탕이라고 하는 탕제는 효과가 있었는데 오령산이라고 하는 산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신장염에. 그래서 그 이유를 탐구해 보니까 텍사와 악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저령탕은 효과가 있는데 텍사만 들어가 있는 오령산에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텍사와 악교를 혼합해서 추출했더니 텍사에 아리솔이라는 성분이 쫙 시그널이 올라가는 겁니다. 용출을 용이하게 해주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한방의학에서는 악교는 보혈과 보음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효능이 있습니다만은 처방 안에 들어갈 때에는 또 다른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군약의 효능을 용출, 유효 성분을 용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수학할 무렵에 물론 포스트학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한방의학의 과학화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귀국한 후에 텍사의 성분과 인삼의 사포닌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말한 그룹에 속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제가 홍삼에서 혹시 인삼 사포닌의 용출을 악교가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 대학원생 이재범 군 한번 홍삼하고 악교 넣고 추출해보고 홍삼만 추출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봐. 성분을 예상대로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추출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로부터
천연물 화학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에 있는 관련 유도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홍삼과 악효가 혼합이 된 추출물은 진세노사이드 함량도 높고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주름 개선과 같은 이와 같은 효능도 증대되었다 하는 특허가 되겠습니다. 참 유용한 특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너뷰티 푸드라든가 기능 화장품 또는 이와 같은 산업계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연구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마칩니다.